늦가을 바람이 매섭게 불던 오후였습니다. This is not a free soup. 종로 3가의 좁은 골목길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김영수, 76의 나이였지만 허리는 여전히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다만 그의 낡은 코트 자락이 바람에 휘날릴 때마다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영수는 카페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따뜻한 불빛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들이 그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그는 주머니 속 동전 몇 개만 만지작거릴 뿐이었습니다. 들어가야 하나? 영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지만 이틀째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 몸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카페 문을 밀었습니다. 따르릉 하는 벨소리와 함께 따뜻한 공기가 그를 반겼습니다. 카페 안은 오후 시간치고는 제법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과제를 하고 있었고 직장인들이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더듬거리며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그의 낡은 신발이 바닥과 마찰하며 내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몇몇 손님들이 그를 흘깃 쳐다보았지만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 뒤에 젊은 사장이 기계적으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영수의 차림새를 본 순간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영수는 카운터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메뉴판의 가격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그가 가진 돈으로는 어떤 것도 주문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초가 흘렀을까 영수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만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여전히 정중했습니다. 사장은 영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여기 무료급식소 아닙니다. 돈 없으면 나가세요. 순간 카페 안이 싸늘해졌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사람들도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수치심과 굴욕감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는 꾹 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돈이 조금 부족해서 조금이 아니라 아예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곳에 왜 들어오세요? 다른 손님들한테 민폐입니다. 사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카페 안의 모든 시선이 영수에게 쏠렸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하는 눈빛을, 어떤 이는 불편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76회를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을 당한 적이 있었던가 싶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10여 명의 직원을 거느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잃고 사업이 망하고 나서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빨리 나가세요.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합니다. 사장이 다시 재촉했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깊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아서려 했을 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영수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지적인 인상이 돋보였습니다. 잠시만요. 여성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영수 옆에 서서 사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국밥 2그릇 주세요.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사장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성은 영수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함께 식사하시죠. 저도 마침 혼자였거든요. 영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깊숙이 숙일 뿐이었습니다. 여성은 이서연이었습니다.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며 책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인생의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었기에 영수의 처지가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곧 따끈한 국밥이 나왔습니다.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국밥을 먹었습니다. 몇 년 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무엇보다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며 하는 식사였습니다. 그러나 서연의 시선은 영수의 손목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낡고 긁힌 시계 하나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시계를 보는 순간 서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에 대해 묻기에는 적절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자신의 국밥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노인과 자신 사이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낡은 시계는 과연 자신이 아는 그 시계일까요? 영수는 국밥을 다 먹고 나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필요 없어요. 다만 혹시 괜찮으시다면 가끔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해요. 서연의 제안에 영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만난 따뜻한 사람을 그냥 보내기가 아쉬웠습니다. 저 같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시겠다고요? 네. 저도 혼자 사는 사람이라 외로울 때가 많거든요. 두 사람은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영수가 카페를 나서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연은 그의 손목 시계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 시계가 정말 자신이 아는 그것이라면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밖으로 나온 영수는 오랜만에 따뜻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굴욕스러운 하루였지만 마지막에 만난 따뜻한 마음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는 아들 민호의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민호야, 아빠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그 순간 영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도운 그 여성이 바로 아들의 첫사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만남이 그들 모두의 삶을 바꾸어 놓을 시작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1부가 끝났습니다. 2부에서 만나요.